시스템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강사님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강사님은 저의 가족이십니다. 저를 이제 아시는 분 기침하시고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권유로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서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준비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랑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같은 또래고 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자기 둘째 오빠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남친구도 없고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사랑이 싹 트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남자친구인 그 관계에서 지금은 현 남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자기는 뭐 할 거야 앞으로라고 하니까 그때 아메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아메이 청정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메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아메이? 나도 그거 알지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러니까 약간 의사 집안인 줄 알고 자기도 아메이 할 거고 우리 형수님도 아메이를 하고 있고 우리 엄마도 아메이 오랫동안 해가지고 성공하고 막 자기는 아메이 집안이라 얘기를 하는데 의사 집안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그 의사 며느리 되는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장소에 정확히 와서 깨지게 됩니다. 아메이는 의사가 아니라 이런 일이구나. 그래서 처음엔 선입견 좀 가졌어요. 내가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점점 내가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표정을 보면 이렇게 저녁 시간이고 한데도 너무 일단 피부가 좋으시고요. 일단은 표정이 다르세요. 밝으신 거를 무조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아메이 미팅장에 오면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서 내가 아메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꿈꾸는 뭔가의 어른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냥 이제 돈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분위기는 미소로 이제 지어지거든요. 미스코리아 대회 나갈 때 그 친구, 동고동락했던 그 친구가 미스코리아 원장님을 저희가 이제 미용실 원장님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그 원장님께서 얘는 미소는 정말 미스코리아 진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미소가 집안에 그 화목함의 그거 가치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나 정말 뭔진 모르겠지만 이 집안의 미소를 통해서 아메이를 한번 조금 더 마음 열어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마음 열어보면서 형님이랑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아메이에 또 쏙 빠져들게 되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형님과도 같이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 관계로 옆집에 살면서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님은 저는 애가 하나지만 형님은 무려 셋이나 돼요. 너무 예쁜 딸내미들이 셋인데 이렇게 딸도 잘 키우시고 셋이나 잘 키우시면서 서울 부산을 뭐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면 저보다 더 빡세게 아메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30대, 20대 이렇게 젊은 날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으로 저 또한 동기부여 많이 되고 우리 형님이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고 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저희 형님이 또 자랑스러운 건데 또 부잣집 딸내미세요. 네. 서울에 건설업 하시는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반포에 100평짜리 친정집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아메이를 왜 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 비전과 가치를 더 보게 되어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또한 오늘의 미팅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큰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파운더스 다이먼드 황지영이사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정은의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 오셨네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준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귀한 분들 오신 걸 알고 제가 사실 오늘 일이 많았거든요. 만사 제쳐두고 심지어 오늘 학교에 학부모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갔습니다. 굳이 그걸 왜 갑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만사 제쳐주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한다고 사실 제가 아침에 바디킴 먹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한 1000명 정도 오시는 1000분 정도 오시는 스피널리에서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 사회 볼
촬영할 때도 이렇게 안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소영 리더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지만 출가 외인인지라 저에게는 아메이뿐입니다. 열심히 아메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신랑이 3남매인데 제가 첫째 와이프, 이거 둘째 와이프, 저희가 막내 여동생인데요. 막내가 미소는 진감인데 우정상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영 리더는 실제로 선 맞았죠. 부산 울산 미여서 전국대회 나가서 8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들어갈 뻔 했는데 보니까 연기 연습을 하는데 로봇 수준이더라고요. 발연기 막. 네, 그리고 로봇 연기를 하길래 아메이를 이제 권했더니 아메이 내금 들어보고는 마음을 열고 저희와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족 후원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영 리더가 이렇게 아메이 같이 하면서 가족이 이렇게 함께 즐겁게 사업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아메를 오래 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니의 3남매가 저희는 다 아메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은 이제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랑 소윤이는 아메 열심히 하고 있고 막내 여동생은 서울에서 아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상속이 되는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걸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것저것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 하얘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 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많이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메리가 처음부터 딱 전달 받았을 때 너무 멋졌어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본 분이 계실까요? 네, 많이 계시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이랑 2013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원래 서울에서 쭉 살다가 저희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부산 내려와 살게 되는데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신랑이랑 2년 반 연애를 하면서 아미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신랑이 자기 엄마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데 되게 잘 나가는 분인데 자기 엄마 자랑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효자야? 라고 물어보니까 다행히 자기 효자는 아니고 자기는 그 머니보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마보이냐고 물어보니까 머니보이라고 답을 하길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머니에 따라 움직인다.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저희 신랑은 아직까지도 하는 말이 효자, 효녀는 타고나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신랑이 저보고 딸 셋을 효녀를 만들고 싶으면 능력을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정말 효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미팅장이 있을 때마다 저희 신랑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름방학 때마다 이제 방학 때 들어오는데 이런 미팅장을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오라 그런다고. 이제 용돈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우리 신랑 며칠 이제 뭐 한 1년에 한 3-4달밖에 못 보는 우리 신랑을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미팅장에 와서 봤어요. 그 미팅장은 저도 한 2년 넘게 미팅장에서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외식 경영을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을 할 때도 약간 보면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돌려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냥 돌직구 날리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님한테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머니 하는 일이 너무 멋지고 대단하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칼라가 안 맞으니까 나랑은.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 아메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아메는 시키는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때 안심했어요. 저희 신랑도 걱정하지 말려. 그냥 애 키우고 살림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열심히 그냥 애기 키우고 살림하고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살 자신이 있었는데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게 조금 두렵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갔었는데 서울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서울역에 데려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데 서울역에 내려드리기 전에 서울역 근처에서 순대국밥을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그 순대국밥집이 어딘 줄 알아.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내비를 찍어놓고 가면 모르는데 이름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안 돼. 근데 서울역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막 쭉 가서 어디쯤에서 쭉 가고 어디쯤에서 우회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 저희 아버님은 위치를 아시니까 갔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래. 근데 오른쪽에서 우회전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위치는 안다고 하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타서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이 뭔가 방향을 모르겠고 목적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 방향을 모르니까 약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막연하게 열심히 사는데 방향 없이 하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 그리고 저희 신랑이 참 동기부여를 많이 해줬던 게 뭐냐면 보통 신랑들은 결혼하고 나면 나만 믿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 계획된 동기부여를 많이 했어요.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내가 지금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빠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날 너무 믿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3P라 그래가지고 뭐 플랜, 뭐 프로덕트, 그리고 피플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사실 제품에 큰 감동을 느낀 것도 아니었고요. 아메이 사업에 대한 플랜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받아들였던 계기는 뭐였냐면 저희 스폰서님이랑 식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5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전 참고로 더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분갈하셨어요. 같이 못 살겠다고. 너무 이제 오래 사니까 애가 막 자꾸 생기는데 같이 사니까. 근데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여자가 저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독립을 하고 뭔가 사람들과 저렇게 소통을 잘하면서 존경받는 인물로 살 수 있다는 게 참 되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처럼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결혼하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멘을 하는 소리 안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성격이 완전 반대거든요. 저는 완전 이고 저희 어머니 완전 아이거든요. 딱 한마디로 저를 후원하셨어요.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러면 엄청 할 수 있어요? 나 알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한테 당장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영아 조금 더 진정해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이게 비전이 있는 일인지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돕는 일인지 그리고 네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 비전과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네가 알아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도 늦지 않아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런 장소에 와가지고 정말 혼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열심히 듣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여기서 내 열정을 불살라보자라는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소에서 뭔가 강의를 한다는 게 저한테도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한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도 이 자리에서 정말 그냥 돈 내지 않고 그냥 공짜로 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안에 성장한 걸 토대로 또 여기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페이를 받고 일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와서 강의하면 뭐 강의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받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갈 건데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 배터리 먹는 거. 괜찮습니다. 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네. 배터리 다 들리시죠? 네. 목소리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마지막에 이게 어떤 걸로 보여지는지 각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제 사업 발매이라는 걸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저도 현실적인 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요즘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작년 말에도 뭐 13개월째 만에 뭐 최대 낙폭 그래가지고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제 서울 부산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이제 명동이라든지 강남 일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게들을 보잖아요. 진짜 부산도 부산이지만 서울도 진짜 심각하거든요. 진짜 가게들이 거의 임대 내놓은 집들도 너무너무 많고 저희 주변에 뭐 건물주 인구들도 있지만 정말 대단한 건물주라고 했지만 그 건물들이 비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진다 얘기하는데 제가 또 비전을 봤던 건 뭐냐면 지난주에 강의에서 어떤 리더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2000년 후반인가 그리고 2000년 초반인가 중반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막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IMF도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본인이 아메를 시작한 이후로 경기가 좋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경기가 앞으로도 좋아질 일은 그닥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년보다는 올해가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시고 싶은 것들, 꿈꾸고 싶은 것들을 한번 결단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요즘에 인구 구성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생산인구, 이제 핵심 노동인구라고 해가지고요. 25세에서 54세 정도의 인구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아이를 셋을 낳았거든요.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를 셋을 낳고 넷을 낳고 싶었는데 저희 신랑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제가 셋에서 이제 마쳤어요. 저희 신랑이 언제까지 애만 낳을 거냐, 너도 아내 레그를 넓혀라 해가지고 이제 제 애기 레그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열심히 아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주변에 애기 많이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보시면은 인구 피라미드 이거 저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요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만 지나면요 정말 핵심 노동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핵심 노동인구가 줄어들고요. 노인층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보시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거 개그 아니고요. 보시면 김창경 교수님이라고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측을 한 거예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물론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건강들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오래 살수록 너무 좋겠지만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만약에 200살까지 산다면 사실 200살은 고사하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100살까지는 아마 너끈하게 사실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뉴트리아트 덕분에 96살까지 꽉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네. 앞으로 90살, 100살까지는요 진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하면 진짜 120, 140까지도 가능할 그런 세대가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오래 산다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1인당 생애 주기를 보면요.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은요. 이 소비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열심히 이제 소비를 하죠. 특히 요 시기에 굉장히 많은 앞에 이제 17세 요구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교육비죠, 교육비. 저도 이제 셋을 키우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거 뭐냐면 뭐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크게 뭐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밑 빠지던 게 물붓기가 아니라 그냥 공중이다 물붓기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있지만 그냥 이제 어쨌든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에다가 교육비까지 하니까 소비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것 같지만 줄어들어도 없어지진 않는 게 소비라는 거죠. 어쨌든 꾸준히 소비를 해야 되고 노동소득이라는 거는요. 처음엔 없지만 20대부터는 이제 노동소득이 생겨서 이게 점점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흑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적자로 전환하게 되는 그 시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중요한 건 60대부터 적자가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100살, 120세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적자의 시간들이 너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기들에 대한 뭔가 첨가진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마음에 안 드셔도 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지만 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아메를 한번 넣어보고 싶겠다라는 분들은 여기서 좀 집중해 보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현금흐름의 사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우리 이제 현금흐름은요 4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직장인 자영업, 오른쪽에는 사업가 투자가가 있어요.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왼쪽 분면에 있는 E분면, S분면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 투자가는요 돈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더 슬픈 현실은 뭐냐면요. 왼쪽 분면에 있는 분들이요. 전체 인구의 95% 정도가 되는데요. 그 95%의 사람들이 고작 5%의 돈을 가지고 나눠가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 투자가 있는 분들이 5%밖에 되지 않지만 95% 이상의 부를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알긴 알아요. 당연히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면 좋은데 보통 직장인들, 제 친구들도 보면은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진짜 사업가를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영업으로 가는 거죠. 자영업으로 가서 가게를 차려보다가 생각보다 월세도 내야 되고 직원들 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고충 때문에 자영업에서 직장인으로 가셨다가 요금면에서 왔다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생각보다 이 투자가나 사업가 쪽으로 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꺼운 벽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메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 소득이 양동이 수입인지 아니면 돈을 만드는 파이프라인 수입인지를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메이가 이 연금 소득이 되냐, 이 파이프라인 소득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모두는 매일 그리고 평생 소비자래요.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나는 100원도 안 썼다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걸요? 실제로 돈을 쓰진 않아도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이빨을 닦았어요? 내가 당장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치아가 쓴다는 것도 소비 중에 하나거든요. 소비를 안 하고는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소비자인데요. 어떤 소비자가 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메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요. 딱 이 한마디만 합니다. 아메이는요 슈퍼를 바꾸는 일이에요. 슈퍼를 바꿔 쓰는 일인데 아메이를 알기 전에는 뭐 이마트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 롯데마트도 가고 다 여러 마트들을 갔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뭐 굉장히 이제 대형 할인마트들이 많이 문을 닫는 그런 추세잖아요. 실제로 저도
사실 아메이에서 나오는 거 빼고 뭐 고기라든지 야채 이런 것들은 다 저는 쿠팡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오니까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할인 매장, 대형 할인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본 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무겁잖아요. 굳이 들고 올 필요 없어요. 다 배달시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불편하기도 불편한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일반 뭐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지출에서 끝나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쓰는 이 죽을 때까지 쓴 생필품은요. 저는 아메이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35% 캐시백도 받고요. 100% 만족 보증제라고 해서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지고 와서 반품이 가능하고요. 하루 만에 택배가 가능하고 매장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네트워크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평생 부자,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부자, 시간 부자, 친구 부자가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메이는 소비가 그냥 소비가 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휴 그래봤자 생필품이 그게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요 생필품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4인 가족 기준에 한 50만 원 정도 월 쓴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50만 원이라는 돈을 12달 동안 10년 정도 쓰면요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을 한 이것저것 다 사줘야 2천만 원까지 안 나올 거예요. 요즘에 가전제품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2천만 원으로 우리가 쓴다고 가정해볼게요. 보통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쓰시고 하니까 더 쓰시기도 하지만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이 가전제품 살 때 얼마나 고민해요? 뭐 하이마트에 살지 백화점 살지 백화점 살 거면은 뭐 신세계를 살지 롯데를 살지 신세계 사기로 결정했으면 어떤 카드로 쓸지 어떻게 사면 페이백이 들어올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생필품은 그냥 할인하고 원 플러스 원하고 특가 뜨고 막 그런 막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런 소중한 기회들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메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생필품을요 가전제품보다 더 고민해보고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 채널들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뭐 이마트는 저렴한 쇼핑, 그리고 뭐 CU는 편리한 쇼핑, 그리고 쿠팡은 무엇이든 다 있는 쇼핑, 컬리는 좋은 것을 엄선한 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메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는 쇼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요 보시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전달해드리기 좋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쿠팡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쿠팡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공유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공유하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달하시면요. 그 전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공유한 친구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결제 금액의 1%가요 나에게 들어와요. 내가 어떤 제품을 써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알려줬어요. 이거 보고 또 쿠팡에 대해서 또 비전 보시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쿠팡을 전했는데 그가 내가 추천한 물건을 샀어? 그러면은 그 제품에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제가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뭐 1%니까 1,000원 정도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구매를 많이 해도요. 월 최다 5만 원까지밖에 쿠팡 캐시가 적립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쿠팡에서 G포를 우리가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공유하기 눌러가지고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쿠팡에서 우리가 G포를 팔았어요? 아니면 그냥 전달했어요? 전달했잖아요. 아메이 똑같아요. 아메이 내가 써보고 좋아가지고 시작 써보니까 좋아서 뭐 친구한테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썼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31,000원짜리 샴푸를 전달해서 제가 31,000원짜리를 35,000원에 팔았으면 제가 장사를 한 거고 제가 정말 판 거지만 31,000원짜리를 저도 그 가격에 사고 제 친구한테도 공유해가지고 그 친구가 31,000원에 사면 제가 판 게 아니라 뭐예요? 공유하고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 또한 공유하고 연결이고 그것에 대한 캐시백을 내가 제한 없이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전날 보면 바로 오긴 하지만 우리가 백날 써도 사실 조금 싸게 쓸 뿐이지 우리 혜택은 없지만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써봐가지고 좋잖아요. 막 알려요. 알리면은 내 주변에 이 좋은 제품들을 함께 쓰는 친구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말할 때는 저는요 아메이를 이제 사람들이 아메이를 이제 전달할 때 아메이를 쓴다고 이야기하지 아메이를 판다고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해요.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면은 코스트코, 이마트, 뭐 쿠팡, G마켓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사게 되는데 여기저기 사면 일단 혜택을 받기 힘들죠. 근데 한 30만 원 정도 똑같이 쓴다고 가정했을 때 아메에서 몰아서 한 30만 원 정도를 쓰게 되면요, 한 9천에서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사업은 안 해, 그 대신 소비라도 할래라고 하는 분들이라도 할지언정 굉장히 이제 소비자만으로도 굉장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30만 원을 내가 혼자 썼어요. 그러면 일반 마트에서 0.1% 캐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300포인트를 받는다고 보시면요. 아메이에서 30만 원 정도 쓰시면은 3% 캐시백,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1.7을 곱해서 한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내가 혼자 쓰게 되더라도 한 30배 정도의 이 차이가 나는데요. 내가 5명한테 알렸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먹어본 그 갈치집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면 거길 꼭 가봐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제 제가 얻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가고 많이 알려주니까 사장님이 최근에 사이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이다를 먹어도 제 인생이 크게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는 항상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메이도 쓰다 보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나처럼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5명의 친구한테 똑같이 알려 쓴 거예요. 다 같이 30만 원, 30만 원 썼는데 어떤 마트에 쓰냐에 따라서 캐시백이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캐시백이랑 다르게 아메이에서 캐시백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쓰냐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보시면 돼요. 처음에 나 혼자 쓸 때는 10,000원 정도가 들어오지만 내가 내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 친구들이 알리고 또 알리게 되면요, 그것들이 확장돼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약간 야심차게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매달 30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져요, 여러분에게. 이 30만 원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부터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신랑이랑 뭐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희 신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투자를 다들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통장에다 돈 그냥 저축하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경제적인 거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저희 사촌 동생 부부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사촌 동생 부부한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이제 위험하게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거 말고 안정적으로 그냥 하고 싶다고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제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실제로 저도 결혼하고 나서 뭔가 우리 신랑도 우리 신랑이지만 저한테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랑이 주는 생활비에서 꽁쳐가지고 100만 원씩 제가 적금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2달 만에 깨버렸어요. 100만 원을 한 달에 매달 모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홀랑 그거 해가지고 쇼핑하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축하는 거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만 원을 저축하는 거랑 30만 원 쓰는 거랑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저도 쓰는 거예요. 저는 저축하는 거 진짜 못해요. 저축하는 거 못하고 되게 꼼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명하게 쓰는 걸 전 선택했는데요. 30만 원을 우리가 한 10년 동안 매달 저축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자 3%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이자는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자를 3%로 가정했을 때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10년 후에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어요. 물론 괜찮죠. 근데 제가 뭘 봤냐면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10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4천만 원 정도가 정말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10년 후에 내 손에 4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4천만 원은요, 실제 4천만 원 아니라 지금 생각해봤을 때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심각한 거, 보통 30만 원 이렇게 적금 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30만 원 정도를 30만 원을 넣으면은요, 이자를 다 포함해가지고 한 2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년 후에 우리의 수중에 2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요, 한 9천만 원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이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저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했는데요. AB로서 소비하는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30만 원이랑 소비를 아메 말고 다른 이제 마트에서 우리가 구매해 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이면은 한 300포인트가
이제 쌓이거든요. 그거 10년을 모으면 36,000포인트가 되고요. 10년은 같이 중요한 건 36,000포인트를 우리가 10년 후까지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갖고 가면 한 26,000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이제 친정엄마가 아메를 알기 전에 킴스클럽, 집 앞에 있는 킴스클럽에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물건 쓰셨거든요. 근데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제품 쓰고 이제 난 아메로 갈아탄다 그러고 정산을 받으니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더래요. 그래서 좀 약간 허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0년 모으면 10만 8천 원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30년 후까지 그 마트가 있을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래서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당신 매년 생필품을 사들이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기한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광고 유통 비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200원의 제품을 만들면은 광고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 7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제품을 사게 되죠. 근데 아메 같은 경우는요, 광고 유통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 중간에 있는 광고 유통 비용을 모았다가 누록수를 나눠준다는 거죠. 생각보다 광고비가 많거든요. 광고비가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비되는 광고비가요, 대략 한 1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적게 봐서 10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광고 요즘 챙겨보시는 분 없을걸요?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TV에서 뭐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앉아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뭔가 광고 노출이 되고 광고를 보고 우리가 구매를 했다고 하면 요즘에 뭐 TV 많이 안 보시지 않아요? OTT 많이 사용하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광고 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아깝다고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프리미엄으로 광고 다 건너뛰거든요. 요즘 광고 다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광고라는 게 예전만큼 의미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인플루언서 같은 게 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광고보다도 정말 사람들이 정말 쓰고 느꼈던 것들을 공유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무료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쓰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안 써본 것들을 얘기하라 못한단 말이에요. 전 소팔메토를 정말 얘기하고 싶지만 소팔메토를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그 고충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굿슬립 밸런스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데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맨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효과를 얘기해주기에 내가 너무 잘 자.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써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광고를 유지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아메이가 예전에 광고 유통 기업이라고 광고 유통을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저는 요즘에 아메이를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있고요.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요. 이 중간에 요즘에는 카카오택시라든지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직방, 뭐 아메이를 통해서요. 이 소비자와 그리고 생산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메이는 사실 아메이 본사가 아니라 여기는 아메이는 ABO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소유하거나 직접 만들지 않아요. 연결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 수수료를 받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는 뭔가 노동력이 많고 뭔가 예전에는 뭐 토지가 많고 기술력이 많아졌다고 하면 지금 시대에는요. 회원망을 소유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자가 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나도 나름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회원망 만들 수 있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뭔가 회원망을 소유하고 그걸로 직접 재사건을 만들 수 있는 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왕이면은 잘하는 기업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뭐 다단계 뭐 네트워크 마케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1등이 좋잖아요. 저도 이제 애셋을 키워보니까 반에서 1등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1등이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첫째가.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1등이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잡고 함께하는 이 기업은요. 우리 반에서 1등이고 우리 동네에서 1등이고 아니 1등? 그리고 우리 그냥 나라에서 1등이 아니라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물 간거 아니냐, 뭐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새로운 거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왕이면요. 전통이 있고 오래된 거, 입증된 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세계 판매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뭐 글로벌 이제 네트워크도 이제 전 세계 100여 국가 지역에 나가 있고요. 포브스 지선정 미국 100대 기업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알아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멋진 회사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 아메 본사에 가봤는데요.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본사인데 굉장히 커서 우편본을 몇 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걸어서 끝에서 끝까지가 굉장히 힘든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아메 같은 경우에는요, 9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아센타워 위치해 있고요. 저는 이제 본사 방문할 기회 몇 번 돼서 갔는데 가면 좋은 게 뭐냐면요, 커피가 공짜예요. 네, 아메 커피도 있고, 뭐 네스프레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서 많은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 직접 판매 기업의 순위를 항상 매년 매기거든요, 매출 순으로. 근데 보시면요, 이게 연도수는 쫙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 눌러봤는데 아메이라는 기업은요,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뿌듯한 거야. 내 새끼 보듯이. 내 새끼는 1등 못하는데 아메 1등 하니까 괜히 뿌듯한 거예요. 내 새끼 너무 이제 소중한 아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1등하는 그런 멋진 기업.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브스지 선정 4기업에서는요 100대 기업에 항상 들어가고요. 뭐 58일 할 때도 있고 70일 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아메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기업으로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메이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사실 오늘 제품을 다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못 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위주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좀 떨리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우리 흔히 약간 래퍼들이 전다고 하거든요. 제가 잘 저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랜만에 제가 사업 설명하니까 좀 절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빨라요. 말이 빨라서 제가 원래 아메이에 뭐 아웃사이더랑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말이 좀 빠른데 경상도 분들이 말이 너무 빠르면은 알아듣기 힘드시다고 저희 스폰서님이 10년 동안 제가 아메하면서 단 한 번도 지적을 안 하셨거든요. 내가 봤을 때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항상 잘한다고 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응원을 받다가 딱 한 가지 딱 포인트 잡으신 게, 지영아,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너무 빠르면 못 알아듣는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말이 느려진 게 이 정도예요. 말이 느려져서 이 정도고, 예전에 진짜 래퍼였어요, 래퍼. 진짜 래퍼인데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만약에 제가 너무 빨라지고 긴장하면 많이 빨라지거든요. 너무 많이 빨라지면 말씀해주세요. 네, 대표적인 이제 제품들이 있죠. 락시라이트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리, 그리고 세팅니크, 뭐 샴푸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이스프링, 뭐 냄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몇 가지 제가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강의가 빨리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또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이 빠르기 때문에 1시간 강의를 40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내용은 빠지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두 분은요, 그 쌍둥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람들 유전자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해서 유전자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는 게놈 프로젝트 이랬는데, 요즘 게놈 프로젝트 얘기 들어보신 분? 얘가 쏙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사람의 유전자가 아니라 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지도를 통해서 이 내 미생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봤더니요, 이 약간 고도 비만이신 분은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굉장히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은요,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이 올라가져 있어야지 이게 좋은 영양을 먹었을 때 흡수 잘 되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잘 배출되고,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이 이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키트가 원래 온라인으로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출시 가능합니다. 지금 마트가 물론 닫긴 했지만 이 가시면은 이제 주문하시면은 요만한 키트가 나오거든요. 그 키트를 사가지고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대변을 채취를 해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그 과정도 생각보다 되게 간편해요. 그래서 보내시면요, 그거를 한 4주에서 5주 정도 내 변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상태를 쫙 레포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장에 맞는 이 6가지의 이상균을요 선택해줘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내 장에 있는 이 미생물의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마이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로잉랩 스타트업 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내 이제 미생물 검사를 하고 유산균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올해 9월에 출시되는 것 중에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성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장내 미생물의 상태, 그리고 혈액 검사,
그리고 인바디를 통해서 향후에 내 몸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안 좋아질 수 있는지 예측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하면 질병이 딱 걸렸을 때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최소한 뭐 0기, 1기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이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발견돼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기 직전, 굉장히 임박하기 전에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 이제 수치를 보잖아요. 뭐 혈액 검사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근데 정상 가기 직전이어도 정상 안에 그 정상 범위를 넘어가기 직전이지만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뭐 눈 침침해. 그러면 잠깐만 BDH 블렌드? 그리고 뼈가 시려. 잠깐만 하이맥스. 막 손가락이 막 쑤셔. 좋아지가. 거의 막 유사 의료행위 막 내가 다 판단해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디테일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조금 가오가 조금 가오가 좀 산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제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 고마웠던 게 이 아메에서 이 그로잉 랩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이 안에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바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체형 측정까지 해주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체형 측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상담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혹시 신발 뭐 신네요? 그래서 우리 크록스 신는데 이랬더니 크록스가 저희 애들 진짜 거의 뭐 만능이거든요. 어딜 가도 한겨울에도 우리 큰애들 크록스 신고 다니는 애거든요. 근데 크록스를 신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기들이 다리가 좀 약간 오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얘기를 진짜 듣고 있었던 저로서는 진짜 애들이 신고 있는 크록스에서 갖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막 정리를 하고 했는데 크록스가 안 좋다는 게요. 그분들은 그 데이터를 보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바디 그리고 이게 뷰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형외과에서 수고 사진 찍어가면요 그 사진을 안에서 AI 돌려가지고요 내 아이의 뼈 나이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저희 아기는 뭐 지금 만으로 뭐 10세 8개월인데 가장 유사한 뼈 사진은 뭐 8세 10개월. 그래서 실제로 뼈 나이가 2세 정도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지금 또래보다 되게 작아 보이지만 뭐 향후에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그로잉 랩이 생겨나기 전에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도인병원 가서 항상 이 키 측정을 하고 아이 성장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아이들 그냥 그 선생님들은 그냥 골고루 먹이세요. 그리고 주사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갔더니 뭐 달걀을 뭐 요따바는 거에 몇 개를 먹어라, 뭐 프로틴을 몇 숟가락 먹어라, 어떤 종류를 먹어라, 뭐 미네랄을 뭐를 먹어라 진짜 다양하게 정말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든든했어요. 저는 제가 좀 일찍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아기 키우는 선두주자거든요. 제가 잘 키울지 또 우리가 땡기잖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아기를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는데 조언을 얻을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어 아메이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 굉장히 좋은 엄마인 것처럼 열심히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서울 밤낮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에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모님이 잘 몰라. 몇 번이 누구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내가 원래 5번을 먹는데 2번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냥 우리 신랑이 남긴 바디키가 아까워서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 우리 신랑 저는 이제 저는 4번을 먹는 저희 신랑 1번을 먹는데 1번이 들어간 바디키를 아까워서 먹었다가 와 그날 진짜 뱅구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뱅구 진짜 와 진짜 앞으로 막 추진력이 생겨서 나갈 정도로 와,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걸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애기들이 셋이 하나로 걱정이 없는데 우리 애가 셋이야 너무 헷갈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요 코팅을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아침에 이거 먹고 저녁에 이거 먹고 뭐 먹을지. 그래가지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도 챙겨줘야 먹거든요. 오늘 저녁도 집에 가서 또 억지로 먹여야 되는데 기분 좋게 먹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무조건 먹여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애기가 5학년이어가지고 이제 알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더블엑스랑 칼맥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비전헬스도 들어가고 눈이 안 좋거든요. 이것저것 넣어가지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주니까 밥은 좀 덜 먹어도 이거 먹으면 뿌듯해 막.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 역시나 좋은 엄마야. 또 이러면서 열심히 달려나가자. 이러면서 열심히 막 저는 사업하고 하는데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다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기들 바디키 먹는 영상이에요.
딱 먹이고 나오면 제마음이 든든해요. 저도 먹고 저희 신랑도 요즘에 아침에 건모 음식 열심히 하거든요. 건모는 인증도 하고 열심히 먹는데 온 가족 이렇게 한 잔씩 타고 나오면요, 아 오늘 하루는 진짜 잘 시작했다 이런 느낌으로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에게는 체중 조절 그리고 장학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키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얘기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제품 이번에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진짜 사실 저는 뭐 우리 아메 제품 다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약간 샴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실 샴푸 전달을 잘 못했어요. 제가 원래 아메이를 시작할 때쯤에 머리가 길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시면 또 느낌 오시겠지만 곱슬이 완전 낯선 것들이거든요. 곱슬 진짜 심하고 머리도 겁나 많은.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별명이 해모수. 그래 혹시 해리포터 보신 분 있으면 해그리드 아세요? 해그리드? 머리통 막 이만하고 막 머리 막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그거였어요. 머리숱이 너무 많은데 감당이 안 돼서 심지어 매직을 항상 했는데도 막 머리가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를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시작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머리를 단발머리를 잘라낸다 그래가지고 단발머리를 자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단발머리 가기 직전에 머리가 이만할 때 예전 아메이 이제 샴푸를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이거 되게 좋은 샴푸야 라고 했더니 친구가 넣어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집에 들고 오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내 모습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머리도 또 단정하게 하려고 하고 머리도 카트 치고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약간 트라우마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샴푸 전달이 좀 미미했어. 그래서 그냥 뭐 TV도 그냥 많지 않게 뉴트레이트로 가자 이래가지고 샴푸 좋은데 써봐 이러고 말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와 진짜 이번에 샴푸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샴푸도 좋은데 샴푸에 헤어 로션, 헤어 오일 세럼 와 두피 이거 삼지창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제가 이제 지난주에 머리를 잘랐어요. 제가 원래 앞머리가 없었는데 저희 신랑이랑 동갑이거든요. 그 TMI인데 우리 신랑이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이모조카 소리 듣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앞머리를 잘랐어요. 앞머리 수축 바가지처럼 앞머리 이렇게 잘랐는데 우리 그 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11월 말에 볼륨 매직을 했거든요. 근데 고객님 머리 생각보다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원래 3개월이면 고객님 머리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곱슬기 왜 이렇게 많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느꼈거든요. 손가락에 이렇게 실키한 느낌 있죠? 저는 한 번도 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살면서. 근데 거칠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이번에 샴푸 너무 좋지 않아요? 맨날 진짜 많이 가봐. 와, 머리 좋다. 샴푸 좋다. 그래, 요즘 진짜 맞죠? 샴푸 차냐? 진짜 샴푸 PB도 많이 오는데, 이제 샴푸 열심히 이제. PB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나가지 않잖아요. 한 달에 두 달에만 나가는데 불구하고 요즘 샴푸 찬양을 한다고 제가 샴푸만 쓰면 안 돼요. 여기 헤어 로션 오일 세럼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이렇게 딱 감아요. 이제 샴푸 트리트먼트 한 다음에 머리 젖어있는 상태에서 삼지창 있죠? 그 이름은 몰라. 아무튼 삼지창 같은 거를 이렇게 두피 되게 한 다음에 두피 마사지를 해줘요. 이게 두피가 이거 뭐야 해골바가지 있잖아요. 여기 이거 단어가 너무 저렴하네. 여기 너무 그냥 느끼다고 이게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게 머릿결에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마사지를 해서 이거 띄워줘야 돼. 항상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젖은 상태에서 그냥 말리지 말고 저는 항상 헤어 로션을 바르고 말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얼굴에 막 물기가 이렇게 있어요. 물기가 있는데 드라이기로 만약 말려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분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피부 안에 있는 수분 같이 빠지잖아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헤어로션을 만나고 나서 헤어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말리니까요. 머리는 이게 뭐 프로틴 컴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프로틴이 채워지고 세라마이드로 이렇게 코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한 80% 정도 말리고 나서 헤어 오일 세럼 있죠. 오일 세럼을 또 쫙 발라요. 오일을 발라야지 열 이렇게 했을 때 손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어랩으로 항상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거든요. 근데 열이 집중적으로 닿기 때문에 저는 오일 세럼까지 마무리를 하니까 와 요즘에 제 머리 보고 감동받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지영 씨 머리결 되게 좋다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또 이거 비전이었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뭐 먹고 뭐 좋아졌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눈이 많이 난 3이거든요. 근데 아직 라식을 안 했어요. 눈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눈이 피로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약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회용 렌즈를 끼고 있는데 일회용 렌즈가 한 달 반 정도 이제 주기로 제가 구매를 하거든요. 그 도수에 맞춰가지고. 요즘 최근에 제가 이게 나오기 직전에 이제
돛을 맞춰 샀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한 거예요. 이게 노안은 아니에요. 가까운 건 잘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상이 좀 뚜렷하게 안 보이니까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올 때쯤에 먹어도 이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과연 나겠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쓰는 거 다 쓰면 도수를 지금 마이너스 3.25인데 마이너스 5까지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하면 잡혀가요? 근데 먹고 나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 혈관 관련된 거는 느낌이 바로 안 오잖아요. 근데 눈은요 느낌이 좀 바로 오더라고요. 좋은 분들은 느낌이 안 올걸요. 근데 저처럼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느낌 확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안이다 개안. 눈이 터졌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안 좋은 사람들끼리 막 말이 통해. 원래 좋은 사람들은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 안에 있는 황斑 색소가 점점 농도가 줄어든대요. 그거는 우리가 섭취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섭취를 꼭 해줘야 되고요. 블루라이트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모니터에 나오는 이런 블루라이트를요. 이 황반색소가 가득하면요. 이게 막아준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사실 휴양지에 가서 몸은 쉴지언정 핸드폰 보고 앉아있으면 눈이 못 쉬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써보시고 느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눈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핸드폰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비전 헬스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데이 비타민C가 4월달에 출시가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섭취를 해봤습니다. 섭취를 해봤는데요. 하루에 하나를 먹어도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하나를 섭취를 하는데 이게 서방정 형태라 그래가지고 서방정이 뭐냐면은 이게 비타민이요. 이 약효가요. 서서히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잘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연구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뉴트레이트가 수년 전부터 비타민C, 우리 비타민C의 서방정 이 형태를 접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들겼는데 계속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되다가 최근에 CH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번에 출시가 된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우리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이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제품 영상이거든요.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025년 리더님들의 비즈니스를 책임질 신제품 라인업 지금 소개합니다.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집중 케어 시스템으로 채우는 세키니크 리스테이지. 눈의 앞에서 뒤까지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눈 건강 스펙트럼 포뮬러의 비전 헬스. 비타민C 과학의 놀라운 진보로 항산화 지구력을 더한 오래가는 올데이 비타민C. 빛나는 보습 광채 피부를 위한 스킨 뉴트리션 디파인 세럼과 무너진 피부 탄력이 되살아나는 스킨 뉴트리션 코렉팅 세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색소 침착과 숨은 다크닝까지 케어하는 미백 과학의 정점. 피부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밝히는 아티스트리 렉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탄력 케어의 집약체, 탄력 기술의 정점. 단 하나의 기기에 담다. 두 개의 고주파와 초음파.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깊이 침투시켜주는 스킨 인핸스먼트. 탄력에 필요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은 기술의 집약체. 아티스트리 더마 아키텍트. 아메이홈의 노하우를 작은 태블릿에 담았습니다. 아메이홈 식기세척기 세제. 여러분의 공간을 최적의 가습으로 채울 아메이 최초의 가습기 옵티마 미스트 옵티미스트. 되게 새로운 제품이 많죠. 근데 보면은 다 이미 알고 오셨나봐. 우리 이거 인천에서 듣고 다들 어디가 되게 터졌냐면은 와 이거 식기세척기 이거 태블릿 나오는 거 와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외국 분이 아메이 ABO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막 와 식기세척기 세제 보고 놀라는 분 여기 분들밖에 없었는데 역시 정보가 돌았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아메이가 가지고 나올 제품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이걸 업로드를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메이는요, 정말 내가 너무 고품질의 제품을 가지고 쇼핑몰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건요, 내가 택배 송장 붙이는 것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라고는 입 광고 하는 거, 요 이만 나불거리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가성비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아유, 그래, 너는 아메이 하니까 아메이 제품 좋다고 하지, 아메이 제품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거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요즘 포브스지에 나왔던 이제 그 기사였거든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영어잖아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챗GPT한테 제가 모든 걸 물어봐요. 이제 챗GPT한테 이것저것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영어 이런 것도 너무 내용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제목은 뭐냐면요, Made in US. 우리 Made in US 좋아하잖아요. Made in US strategy. 그러니까 Made in US의 이 전략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메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주요 시장은 중국과 아시아, 그 아시아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10여 년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았으면 중국과 한국이라 했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과 아시아라고 했는데요. 미국 매출 비중은 10%에 불과하대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업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제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최근 4년간 3,500만 달러를 제조 시설 개선에 사용을 했대요. 지금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이는 단순한 액심이 아니라 아시아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US 제품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 미국 제품 좋아하잖아요. 왠지 그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좋아요, 메이드 인 US가 좋아요. US가 낫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쓰는 제품들 중에요, 메이드 인 US,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왜 미국에 생산하냐라고 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그 내용으로 볼 때 아메이는 생산할 때 원재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되게 객관적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메이는 원재료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는 회사입니다. 원가 구조, 아메이 제품의 완제품 원가 중에 80에서 85%가 원재료 및 부품 비용이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이제 원재료가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원재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노동 비용은 6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으면 당연히 외국에 다른 노동력이 훨씬 딴 나라에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보면 브라질, 멕시코, 미국, 워싱턴주 등에 직접 운영하는 유기 농장이 있어서 에크네시아 식품체 알팔파, 원터크리스, 체리 등의 원재료를 재배하고, 이처럼 아메이는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원재료 생산부터 가공, 완제품 제조까지 관리하는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운영하며 품질 지수 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에는 그냥 보기 좋은 제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원가 투자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질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딱 보니까 되게 제품 잘 팔 것 같은 분은 별로 없네요, 보니까. 우리 근데 잘 쓰고 이 진심을 전달하는 건 잘하잖아요. 아미 제가 하면은 제가 그래도 밑에 내려가서는 이제 무대 말고 내려가서 말을 더 잘해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말 잘하면 아메이 잘하냐 하는데, 제가 예전에 좀 충격 먹었던 게, 아메이 센터에 갔더니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블릿을 열어놓고 수화를 하시면서 제품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느꼈던 진심을 잘 전달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많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캐시백 받는 거. 이거 한 번 이상은 더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메이는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내가 쓴 거에 대한 이 점수를 합산해서요, 그 다음 달 14일날 나한테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보너스 테이블이 있어서 20만이면 3%, 60만 6% 이런 식으로 다단계적으로 딱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면 똑같이 4명이서요 20만 점을 쓴 거예요. 대략 30만 원에서 한 달에 35만 원 정도를 내가 샘플을 바꿔 쓴 거죠. 그러면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가 나에게 알렸고, 내가 A, B 두 사람한테 알렸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위에가 많이 가져갈 것 같지만, 계산을 쫙 해보면요, 위에 있는 스폰서는 난 한 사람한테 알렸고 본인이 썼고, 본인 쓴 거에 대한 유통비, 나 한 사람한테 알린 광고비가 들어와서 12,000원이고, 나는 내가 쓴 거에 대한 유통비, A, B 두 사람한테 알린 광고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득의
S보다 2배인 거죠. 그리고 A랑 B는 본인 쓴 거, 각각 쓴 거에 대한 유통비를 받아서 6,000원씩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수익은 바뀔 수 없어요. 제가 막 사업 설명 해드리고 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물어보세요. 지영 씨 위에 달아도 돼?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제 위에는 못 달고 밑에밖에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달려도 그냥 제품 소비만 하시는 거는 사실 사업적인 큰 메리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입하더라도 10년, 20년 전에 가입하는 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합리적인 윤리적인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오케이 그럼 나 썼어. 나 썼는데 내가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A, B, C 세 사람한테 알려서 이 세 사람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30만 PB 정도를 쓰는 3% 이상의 소비자가 된 거예요. 물론 여기 한 사람이 그려져 있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3% 이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세 사람이 3% 이상 하고 나의 개인 PB까지 더해져서 9%는 120만 점이거든요. 120만이라는 생필품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매달 어떻게 해요? 매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치약도 쓰고 샴푸도 쓰고 다음날 영양제도 먹고 영양제도 매달 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꾸준히 우리가 애용자를 만들고 전 제품을 잘 바꿔 쓰는 애용자를 만들게 되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브론즈 키트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ABC 세 사람한테 내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같이 공부도 해보고 소비도 해보자 라고 해서 내 이하에 ABC 세 사람이 6% 이상을 달성해서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ABC 세 사람 포함 나의 개인 PB까지 더해서 400만 이상이 되면은 15%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주어지고요. 내 원래 받는 캐시백 보너스에다가 브론즈 빌더라는 이 구조를 맞춰서 달성을 하시면요 30% 보너스를 더 줘요. 그래서 한 대략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 할 때 10년 전만 해도 제가 딱 아메이 10년 했거든요. 이제 제가 2015년도 2월에 사인업을 했어요. 그래서 딱 10년 됐는데 제가 할 땐 이게 없었거든요. 제가 할 땐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소비자분들한테 지금이 기회다. 지금 막 나 옛날에 할 걸 아니야 옛날에 하면 이거 보너스 못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이 좋다. 지금이 더 좋은 때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브론즈 빌더도 상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플래티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그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공부도 해보고 유익하고 사람들 좋고 이 안에서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어떻게 딱 보니까 왠지 나를 강매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건전한 분위기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ABC 세 사람한테 브론즈 빌더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난 아직 못하겠어. 이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생각하면 쓰고 나도 쓰고 해가지고 전체가 21%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요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SP라는 핀이 주어지고요. 보너스가 한 200에서 250만 원인데 이게 브론즈 빌더라는 이 혜택을요 총 18개월 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성취하고 나서 18개월. 그래서 최대한 브론즈 빌더가 되시고 나서 최대한 빨리 SP가 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30% 보너스니까 6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가실 때 다 바짝 달아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렸죠? 내년 이력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올해가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1,000만 점을 한 번 하면 SP라는 게 되고 1년에 3번을 하시면 골드 프로젝트 GP가 되고요. 1년에 6번을 하시면 플래티늄 그리고 파운드 플래티늄이 12번을 1,000만 점 하시면 되는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요 이때부터 이 전부터 상속은 가능하지만 상속 권리도 주어지고요. 호텔로 1박에 세미나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익 구조가 괜찮은 거냐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요.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은 기업 오너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에디슨 마케팅 상을 부여하거든요. 근데 이 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리치버스 회장님이랑 이 제이반 앤델 회장님이라고 하는 아메이 창업주 두 분이요. 이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인데요. 제가 이제 그 외식 경영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술을 전공을 하고 외식 경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MBA를 나왔는데 S대
S대라고 하면 서울대 생각하시지만 서울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서강대에서 MBA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MBA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 사례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사례 연구를 하고 그 안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업 오너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메이 존재도 몰랐어요. 근데 얼핏 들어보니까 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이 안에 들어가면은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길래 보니까 실제로 아메이가 어떻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리치 디보스 그리고 제밴드 회장님, 아메이의 정말 이 창업주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이 회사를 이끌었는지 어떻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른 기업들 중에는 회사의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창업주 이야기는 없는 브랜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올릴 정도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되게 믿을만한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보다 이런 정보를 찾아보시고 하면요. 아메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꼭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플래티늄이면은 1000만점을 1년에 6번을 하는 건데요. 1000만점을 한 달에 하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플래티늄을 했어요. 근데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본인도 플래티늄을 했는데 두 사람한테 플래티늄이 되도록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사파이어라고 해서 연봉이 한 4천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 밑에 있는 플래티늄이 비전 더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이 플래티늄이요. 세 사람의 플래티늄을 만들었어요. 내가 배웠던 그대로. 그래서 세 사람을 플래티늄을 만들었더니 본인은 에메랄드가 됐고요. 연봉이 6천에서 1억 정도가 되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알아들었는데 6명이 플래티늄을 만들었더니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나중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이야기 있죠. 매달 30만 원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가치 있어요. 30만 원을 우리가 아무리 저축을 해도 현재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단순 저축으로. 그렇다고 30만 원을 우리가 안 쓰는 거 쓰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치약 안 쓰실 분들 나는 죽어도 그냥 이발 안 할 거야.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어쨌든 써야 되는데 그 30만 원이라는 소비를 어디에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 정도 쓰는 ABO가 됐어요. 나는 ABO 소비자냐? 사업 죽어도 아니다. 혼자 쓸 공장이야. 나는 그냥 끝까지 혼자 쓸 거야. 막 주위를 털어도 안 말해. 그래가지고 안 말해. 혼자만 썼어. 진짜 혼자만 썼어. 그래서 10년을 보니까요. 캐시백은 120만 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LKS 머니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0만 원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쓰면요, 그냥 소비자로만 있어도 250만 원 정도 혜택이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포인트나 다른 저축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지 않지만 아메이에서 쓰는 것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캐시백은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준다는 거죠.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스폰서님이 1997년도에 아메이 하셔가지고 한 4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다이아몬드 소득이 한 1억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훨씬 이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수익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맵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니 그런 거 생각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년 모아도 보면 700만 원 정도가 돼요. 물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30만 원 ABO 사업자 오늘 여기 제가 생각했어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일까? 정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아기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겁먹지 않게 목표를 잡아보자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파운드 플래티늄이야. 사실 이 정도면 속 터지죠. 파운드 플래티늄 10년 만에 하면 좀 속 터지지만 정말 그냥 배밀이로 기억하는 것 봐. 배밀이로 가서 10년 동안 파운드 플래티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도 월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요. 자산 가치가 10년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 10년이 아니라 10억이죠. 30년 동안 와 어떻게 하면 30년 동안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했어. 이것도 거의 배밀이긴 한데 아무튼 됐어.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배밀이 모르세요? 그 기억하는 거 전 단계예요. 기억하기 전에 배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하면 월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30년 후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현재 가치랑 비교해봐도 한 자산 가치 2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30만 원 여기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말고 여기서만 볼게요. 여기서만 봐도 30만 원을 ABO나 사업자는 똑같이 써. 뭐 사업한다고 뭐 머리 뭐 10번 감고 뭐 영양제 하루 10점 먹으면 똑같거든요. 뭐 사업하는 사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떨려가지고
더블 엑셀 더블 2개 먹었어요. 떨려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경우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저는 애용자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나 사업자나요 다른 건 없어요. 소비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게 차이가 있냐? 목표를 갖고 뭔가 집중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을 갖고 뭔가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 그거 차이만 있다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300만 원이 넘는데요. 제가 자료를 막 보다 보니까 2024년이잖아요. 2019년에는요 2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적정 노후 생활비가 300만 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의미는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엄청나요.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제 친구들의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값, 뭐 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 할 일이면 내가 직장만 다닌다고 과연 이 물가 상승률을 내가 방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물음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노후를 위한 준비 상황이 아주 잘 돼 있다는 1%예요. 1%. 이거 뭐 재벌이겠지. 재벌은 1%. 근데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지 않다라는 분들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노후를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뭐든지 여러 개가 안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연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아메이만 해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메이가 뭐 물론 아이디도 있지만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저는 아메이가 전부거든요. 저는 아메이만 집중하고 아메이만 좋아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니만큼 직장을 다니시고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시거나 본인의 자영업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아메이가 최고다라기 전 최고긴 한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메이도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포트폴리오를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설계해보시고 하면 아메이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 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뭔가 한번 작게 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후 재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 이게 되게 후회된대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50대 초반에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뭐 추정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자기들끼리 개모임하고 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다들 하시는 말씀은 직장 열심히 다니면 될 줄 알았지 50 하나에 자기가 이렇게 퇴직을 당할지 몰랐다. 근데 직장을 다닐 땐 직장만 다니면 될 것처럼 이렇게 항상 열심히 했는데 직장 나오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직장에서 나에게 뭔가 금융에 대해서 재무에 대해서 노후 설계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지 라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직장에서는 그거 안 알려주지 않겠어요? 여기 이 직장이 최고다라는 이걸 심어줘야지 딴 데 이제 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 노후 준비, 재무 준비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준비하지 못한 것. 이거는 주로 남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만 하다 보니까 내 취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신체 건강, 근육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그래서 1kg가요 미래의 가치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굉장히 가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여행을 충분히 다니지 못한 것. 이제 시간이 되고 뭐 돈이 될 때 이 관절이 안 돼. 그래서 여행을 못 간다 이런 것들.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사실 치아가 안 좋으면 되게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딱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메이 하면 저거 다 되는데 아메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스폰서님이랑 상담하면서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더니 저희 스폰서님은 더블 다이아몬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아메이를 이렇게 파이트 넘치게 뜨고 계실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조금 본인의 삶을 누리고 계시지만 이 얘기를 꼭 해주시라고. 저는 아직 과정 중이에요. 제가 아직 이걸 누리지는 못하지만 저도 지금 아메이 10년 했는데요. 그것도 한 10년 또 그 정도 하면은 저도 이 정도 이제 되지 않을 이 정도의 경제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은요 5가지 부자가 돼야 된대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부자, 돈 부자. 두 번째는요 건강 부자가 돼야 된대요.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 부자가 돼야 된대요. 내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는 취미 부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전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동네 엄마들이 지영 씨는 취미가 뭐야? 물어볼게요. 아이고 취미는 아메이죠. 본업도 아메이, 뭐 취미도 아메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저는 막 여행 가고 하는 것보다 홈미팅하고 사람들이 동기부여 받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보다 제일 저는 행복하거든요. 전 취미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 아메이를 수단으로서 아메이가 전부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저는 전부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메이를 수단으로서,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메이를 수단으로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수단으로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참 아메이를 하면서 이 안에서 제가 모를 수 있는 분들을 이분 지인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안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5가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되게 좋은 게 있어서 하나 공유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막 뭔가를 보면서 되게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봤더니 아까 마지막에 들어줬던 그 혼혈 사진 보면서 동기가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메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느끼는 게 많고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는데 아마 이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너 왜 저래?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고 괜히 사람들이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같이 놀자고 땡기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랑 놀자,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게 맞고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소중한 그런 꿈, 그런 여러분들의 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그런 오해, 편견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비닐봉지 쓰레기 봉투 보여드렸잖아요. 겉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펼쳐보면 굉장히 귀한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안에 꿈이든 자신의 목표든 열정이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까지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